1762년 여름, 궁궐 마당에 뒤주 하나가 놓였습니다. 그 안에는 27살 청년이 갇혀 있었습니다. 그는 범죄자가 아니었습니다. 조선의 왕세자였습니다. 8일 후, 그는 그 안에서 죽었습니다. 아버지 영조가 지켜보는 가운데, 오늘은 조선 왕실 최대의 비극, 사도세자의 진실을 밝힙니다. 경고합니다. 이 이야기는 충격적입니다. 1735년,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영조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왕은 기뻐했습니다. 첫째 아들 효장세자가 일찍 죽은 후, 영조는 후사가 없어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영조에게 새로운 희망이었습니다. 왕은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이선. 훗날 사도세자로 불리게 될 이 아이는 특별한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사도세자는 총명한 아이였습니다. 3살 때 이미 글을 읽었고 5살에는 시를 지었습니다. 영조는 만족했습니다. 이 아이가 자신의 뒤를 이을 훌륭한 왕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1736년, 불과 돌도 안 된 아기였던 사도는 왕세자로 책봉되었습니다. 조선의 미래였습니다. 하지만 영조는 엄격한 아버지였습니다. 아니, 너무 엄격했습니다. 그는 세자에게 완벽함을 요구했습니다. 조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글씨 하나 삐뚤어져도 혼을 냈고 책을 제대로 읽지 못하면 꾸짖었습니다. 영조 자신이 늦게 왕이 된 만큼 세자는 어릴 때부터 완벽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세자는 아버지를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조 앞에 서면 온몸이 굳었습니다. 말을 더듬었고 실수를 했습니다. 그럴수록 영조는 더 화를 냈습니다. 내가 이렇게 가르쳤는데 왜 못하느냐? 악순환이었습니다. 세자가 긴장할수록 실수가 많아졌고 실수가 많아질수록 영조는 더 화를 냈습니다. 10살이 되었을 때 사도세자는 대리청정을 시작했습니다. 왕을 대신해 정무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책임이었습니다. 10살 아이에게는 너무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조는 세자가 일찍부터 정치를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자는 매일 신하들 앞에 앉아 국정을 논의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잘했습니다. 세자는 총명했고 배우는 것도 빠르기 때문입니다. 신하들은 어린 세자를 칭찬했습니다. 장차 훌륭한 왕이 되실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부담이 커졌습니다. 세자는 아직 아이였습니다. 놀고 싶었고 자유롭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영조는 세자의 사생활까지 통제했습니다. 누구를 만나는지, 무엇을 하는지 모두 감시했습니다. 세자 주변의 사람들도 모두 영조가 선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자는 자신만의 공간이 없었습니다. 항상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고 모든 행동이 아버지에게 보고되었습니다. 사도세자는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불안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고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죽이는 꿈을 꾸었습니다. 현실에서도 아버지는 두려운 존재였지만 꿈속에서는 더욱 무서웠습니다. 세자는 점점 정신적으로 불안정해졌습니다. 1749년경부터 세자의 이상 행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갑자기 분노를 폭발시켰고 주변 사람들을 때렸습니다. 환관들과 궁녀들이 세자의 폭력에 시달렸습니다. 어떤 날은 멀쩡하다가도 갑자기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나를 죽이려 한다. 세자는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를 죽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세자의 망상이었습니다. 의복 강박증도 나타났습니다. 세자는 옷 입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했습니다. 옷을 입으려 하면 공포에 떨었고 때로는 하루 종일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수십 벌의 옷을 입었다 벗었다 반복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정신질환이었습니다. 오늘날 정신의학으로 보면 조현병이나 공황장애의 증상이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살인이었습니다. 사도세자는 궁녀들과 환관들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세자의 손에 죽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과장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분명히 세자가 사람을 죽인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궁궐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영조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신하들이 보고했고 궁궐 전체가 소문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영조는 처음에는 믿지 않으려 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미래의 왕이 미쳤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자를 질책했고 더 엄하게 단속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세자의 상태는 악화되었습니다. 사도세자에게는 빈이 있었습니다. 해경궁 홍씨였습니다. 그녀는 세자의 아내였고 나중에 정조의 어머니가 됩니다. 해경궁은 세자의 고통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녀는 세자를 이해하려 했고 도와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해경궁 홍씨는 나중에 한중록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그녀는 사도세자의 비극을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세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지, 영조가 얼마나 냉정했는지, 그리고 그날의 비극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한중록은 사도세자 사건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사료입니다. 1762년 상황은 더 이상 통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도세자의 폭력은 극에 달했고 궁궐 사람들은 세자를 두려워했습니다. 신하들은 영조에게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간언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세자를 폐위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른 후계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해 윤 5월 마침내 폭발했습니다. 사도세자가 또 한 명의 궁녀를 죽였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영조는 세자를 불렀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마주 섰습니다. 영조는 물었습니다. 내가 정말 사람을 죽였느냐? 세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떨고 있었습니다. 영조는 결심했습니다. 이 아들은 더 이상 왕이 될 수 없다고. 아니, 살아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어떻게? 왕세자를 공개적으로 처형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왕실의 치욕이었고 나라 전체의 수치였습니다. 영조는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윤 5월 13일, 영조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뒤주를 가져오라. 뒤주는 쌀을 보관하는 나무 상자였습니다. 크기는 사람 하나가 간신히 들어갈 정도였습니다. 궁궐 마당에 뒤주가 놓였습니다. 영조는 세자에게 말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라. 사도세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뒤주에 들어가야 하는지. 하지만 그는 아버지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 아버지를 두려워하며 살았던 그는 이번에도 복종했습니다. 세자는 뒤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았습니다. 몸을 제대로 펼 수도 없었습니다. 뚜껑이 닫혔습니다. 못이 박혔습니다. 뒤주는 완전히 밀봉되었습니다. 햇빛이 차단되었고 공기도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 안은 어둡고 답답했습니다. 사도세자는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살려주십시오. 하지만 영조는 돌아서서 궁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8일이 지났습니다. 한여름이었습니다. 뒤주 안의 온도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았습니다. 물 한 방울, 음식 한 점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도세자는 배고픔과 갈증에 시달렸습니다. 숨쉬기조차 어려웠습니다. 그는 조금씩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궁녀들과 환관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해경궁 홍씨는 영조에게 애원했습니다. 세자를 살려주십시오. 제발. 하지만 영조는 단호했습니다. 이것은 나라를 위한 일이다. 그는 자신을 합리화했습니다. 미친 세자가 왕이 되면 나라가 망한다고. 이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윤 5월 21일, 8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뒤주 안에서 더 이상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이 뒤주를 열었습니다. 사도세자는 죽어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 27세였습니다. 몸은 비틀려 있었고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죽었습니다. 영조는 세자의 시신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짜 슬픔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는 공식적으로 세자가 병으로 죽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뒤주에 갇혀 죽었다는 진실은 숨겼습니다. 하지만 궁궐의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습니다. 왕이 자신의 아들을 죽였다는 것을. 사도세자는 죽어서도 사도라는 이름을 받지 못했습니다. 영조는 그에게 사도라는 시호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세자로만 불렸습니다. 나중에 정조가 왕이 된 후 아버지에게 장원이라는 시호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사도세자라고 불렀습니다. 사도세자는 왜 죽어야 했을까요?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가장 흔한 설명은 정신질환입니다. 세자가 정말로 미쳤고 위험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제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조의 입장에서 보면 합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해석도 있습니다. 정치적 음모설입니다. 당시 조정은 노론과 소론으로 나뉘어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사도세자는 소론에 가까웠고 영조는 노론을 지지했습니다. 노론 세력이 세자를 제거하기 위해 영조를 조종했다는 것입니다. 세자의 정신질환을 과장하고 영조의 두려움을 자극했다는 주장입니다. 해경궁 홍씨의 한중록을 보면 더 복잡한 진실이 드러납니다. 그녀는 영조와 세자 사이의 갈등이 단순히 정치적인 것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깊은 심리적 문제였습니다. 영조는 세자를 사랑했지만 동시에 통제하려 했습니다. 세자는 아버지를 존경했지만 동시에 두려워했습니다. 현대 심리학으로 보면 이것은 전형적인 학대 관계였습니다. 영조는 과도한 기대와 통제로 세자를 압박했고 세자는 그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세자의 정신질환은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발생한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즉, 영조가 세자를 미치게 만든 것입니다. 사도세자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훗날 정조가 되는 이산이었습니다. 사도세자가 죽을 때 이산은 11살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뒤주에 갇혀 죽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 트라우마는 정조의 평생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정조는 왕이 된 후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정조는 사도세자의 무덤을 옮겼습니다. 처음에 세자는 경기도 양주에 묻혔는데 정조는 그를 수원 화성으로 이장했습니다. 육릉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정조는 자주 아버지의 무덤을 찾아가 참배했습니다. 그것은 아들의 효심이자 동시에 정치적 메시지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사도세자 사건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것은 단순히 미친 왕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권력의 폭력, 가족의 비극, 그리고 시대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만약 사도세자가 현대에 살았다면 그는 치료를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18세기 조선에는 그런 방법이 없었습니다. 사도세자의 이야기는 또한 정신 건강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정신질환은 개인의 나약함이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질병입니다. 사도세자는 도움을 받지 못했고 결국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만약 영조가 세자를 이해하고 도와주려 했다면 역사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영조는 사도세자가 죽은 후에도 27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후회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믿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사건이 영조 자신에게도 큰 상처를 남겼다는 것입니다.